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 씨가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오늘 저녁 개인 채널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개인 채널에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며 밤 9시에 생방송을 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주호민 씨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호민 씨는 약 6개월 정도 방송 등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내용, 주 씨가 제출한 아동학대 증거였는데요. A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징역 10월 및 취업 제한 3년을 구현한 상태고 선고 결과와 주호민 씨의 설명은 오늘 모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주 씨가 아들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내용으로 주 씨는 이걸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교사 측은 발언의 맥락을 알려면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어제 재판에서 2시간 반 분량 전체가 재생됐습니다. 교사는 질문에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냐,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런 말이 장애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했습니다. 교사 측은 혼잣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잣말이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교사가 아기를 품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교사 측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하루 딱 문제되는 하루, 그리고 그 하루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아동이 부모가 듣기 거북한 단어들만 딱딱딱 추려서 기소가 되어 있으니.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2차 입장문에서는 그 특수교사 선생님 선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아는데 유죄 취지, 의견서? 제가 생각하는 건 딱 주호민 씨한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유죄 이야기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말의 수미일관이 맞아야 되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틀린다. 건반언이라 그러는데 건반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분명히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40페이지짜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건 검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주호민 씨가 다시 이제 의견서를 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분명히 저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아동 학대하는 사실이 명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언론 보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편향된 언론 보도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잘못이 다들 추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해자로 전락해서 일과 생활을 다 잃었다라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가정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일자 의견서를 내면서 거기 드리는 말씀 부분에 이제 격양된 어조를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도 그거를 인정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맞다. 그런 의견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냈어요. 그럼 지금 저쪽에서는 하여튼 유죄를 물어달라 이런 상황인가요? 선처탄원서 내는데 유죄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내라는 그런 거는 첨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8월 20일 의견서에는 정서적 학대가 명백하니 이 유죄를 선고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입장문에서 분명히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박 변호사님하고도 원만하게 좀 잘 좀 하셔라 했잖아요. 일단은 이런 어떤 의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호민 씨가 썼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아마 변호인하고 도움을 받아서 아마 기술을 했던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를 내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아마 제출했던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2일날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유죄 좀 판단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의견서도 있지만 또 탄원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 의견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좀 공존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퇴근 후 연휴에도 카톡이다. 네네. 사실 이제 공개된 카톡 내용들이 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공개된 카톡 내용을 보면 사실 추석 연휴에 오후 8시 이후에 카톡을 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카톡을 보낸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 링크를 해서 이제 자폐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 씨가 이러한 교사에게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가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그 여학생 앞에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목소리를 내어줄 유일한 분이 바로 이 특수교사다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문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시 측에서 이제 교사한테 보낸 톡의 그 절대량도 확 늘어나요. 예, 지금 톡들이 이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 날 8일에도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일과 시간 이후에 보내는 건 참 바람직하진 않은데 오후 8시경쯤에 이 메시지를 보내서 학교 폭력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에서 날짜를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날짜가 안 맞다고. 또 추석 연휴 날 마지막 날에는 연휴예요? 예, 연휴에도 마지막 날 얘기를 합니다. 이 피해 학생 좀 부모 동의도 좀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합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여부 상관없이 통합반에 수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합의를 좀 도와달라고 교사한테 종용했던 부분도 지금 확인이 되고 또 같은 날 15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장소를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당장 저 같은 경우도 퇴근 후에 우리 이자연 기자가 저한테 톡을 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좀 싫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면 진짜 다 잊고 싶은데. 예? 아니 그런데 이거 세상에 추석 연휴 때 왜 톡을 보내 왜? 그 정도까지 이 기자님을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요. 네, 아니, 어쨌든. 좋아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좀 부적절한 너무나 이제 내 아이 위주로 이 그 상황을 좀 그 봐달라, 내 아이의 처지를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강권을 그냥 온 데다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 입장을 제가 너무나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폐라는 게 이게 증상이 참 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뭐 뭔가 성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학교 폭력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 학교 안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원래 어떤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냐? 이 이제 학생을 담당하던 통합학교 학급의 담임 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이 문제가 된 선생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못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특수교사분이 지금 이 문제를 결국 감당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뭐 최대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특수교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아동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셔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피해자의 부모들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특수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호민 씨가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녹음기를 13일 날 아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서 지금 이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몇 마디를 하신 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카톡 대화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주호민 씨 아들의 이것도 뭐 너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주호민 씨 아들 그러니까 그냥 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 씨 아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랑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대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보낸 문자 중에서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면서 오늘 오랜만에 아이를 만났는데 어떤 신체 부위의 명칭이라든지 성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좀 잦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볼 때는 성적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보이는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씨 측 역시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면서 아마도 집에서 편하게 표현을 못하는 걸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어떤 발달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녹음기를 들려보낸 그 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Find My Kids라는 무슨 앱이 있대요. 네. 1학년 학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다가 위치 추적 뭐 이런 걸 달아서 하는 건데 그게 녹음 기능이 있답니다. 근데 일부 학부모들이 그걸 갖다가 그 앱을 구동시켜가지고 수업을 녹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학부모 단톡방에다 그걸 올려놓고 아이 막 선생님이 뭐 이런 표현을 쓴다 막 하면서 막 뒷담화를 한 게 얼마 전에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교수님도 학교 이게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런 내용을 누군가 녹음을 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딱 틀면서 이수정 교수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러면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아까 그 재판부에서 모든 걸 다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편집을 해가지고 불리한 부분만 딱 내보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오해를 받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학부형들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발달이 좀 느려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좀 다른 애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고 상호작용이 어려웠어요. 그때 제 심정은 교실 바깥에 서 있기라도 허락을 해주면 유리창 넘어서 우리 아들이 도대체 교실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말 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을 정말 위하시면은 좀 무관심한 것도 필요합니다.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백방의 노력을 하셔서 선생님을 아이도 존경하게, 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도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존경하는 선생님만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님들 너무 이 대결 구도로 선생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건 아이를 위해서 너무 큰 손실이에요. 예.